경남 창원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 산을 깎아 만든 이곳은 특히 위험한 지형이다. 암에 결이 없으면은 이쁘게 쪼으면은 발파만 해가지고도 이 겉면을 이쁘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암질이 좀 안 좋은 거지. 전반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거지. 과연 이런 단단한 암벽에 풀이 자라고 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두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참쌀이라든가 이 송과 식물들이 그 이제 뿌리가 세근들이 뻗어 들어가면서 저걸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본체 안반의 그 틈새까지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붙잡아준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녹화공의 그 핵심이에요, 사실. 비처럼 쏟아지는 낙석. 이대로 두면 작업은 불가능하다. 낙석 제거 작업을 하기 전 로프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발을 타고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큰 나무에다 묶는 겁니다, 지금. 로프를 타는데도 노하우가 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쭉 들어가요, 그냥. 근데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내려가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쌀한 가마니 올려놔도 안 내려가요. 낙석을 치우는 데 쓰는 것은 쇠스랑. 쇠스랑으로 낙석을 빗질하듯 쓸어낸다. 작은 돌멩이도 비탈면에서는 바위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돌이 조그만 게 떨어져요. 밑에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거는 돌이 떨어져 갖고 사람 맞을까 봐 미리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낙석. 산을 발파해 생긴 비탈면이라 바위가 수없이 조각나 있었던 것이다. 해결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여기 보는 거 있죠, 여기. 철근. 암벽 곳곳에 박힌 철근과 콘크리트. 사면 보강하는 거죠, 속에. 속에 이제 어떻게 보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집안이 약하다고 판정이 되니까는 기계로 천공기계로 쭉 깊게 6m까지 뚫고 철근을 집어넣고 철근을 집어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세면물을 집어넣으면 그 집안에 사이에서 세면물 들어가고 세면하고 저 철근하고 뭉쳐지니까는 그게 이제 보강이 되는 거죠, 속에서. 암벽에 박아놓은 철근 위로 묻혀있는 콘크리트. 이를 반드시 제거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안 긁게 되면은 우리가 일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풀도 안 나고 갈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콘크리트를 다 긁어내야 돼요. 콘크리트의 독성이 식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어깨에 뭔가를 메고 산을 오르는 이들. 그 무게만도 40kg이 넘는 철망이다. 망이에요, 망. 능력망이라고 겉면 보호할 때 쓰는 망입니다. 그들이 작업할 곳은 높이 60m, 수직벽에 가까운 가파른 비탈면이다. 철망은 낙석 방지는 물론 인공 토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이곳을 녹지로 만들려는 것일까? 지금 요 도로량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산을 잘라야 되잖아요. 도로를 확장하려면은. 근데 놔두면은 보기도 흉할 낙석도 생길 뿐더러 산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는 망을 치고 겉면을 보호하면서 이제 나무하고 풀과 꽃을 이제 다르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겉면 보호, 생태 복원을 하는 거죠.
60m의 아찔한 암벽 위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며 철망을 까는 이들. 고층 빌딩 높이를 매일 오르내리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다. 왜 주위 사람들은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또 해본 사람들이나 하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젠 평지가 불편할 정도로 암벽이 익숙해졌지만 암벽 위에선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철망과 철망을 이어주는 손길. 철망은 규격대로 나오고 이게 그 높이가 다 틀리니까 그냥 긴 건 잘라내고 짧은 건 연결하고 그래야죠. 철망 하나의 길이는 약 5m. 암벽마다 높이와 폭이 달라 현장에서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다. 철망 하나에 한 줄씩 있는 여유분의 철사를 빼서 뜨개질을 하듯 철망을 이어주는데 빠른 손길로 코를 잇는 작업자. 오랜 경력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 코가 제 코가 들어가야지. 코가 하나 빠지고 건너뛰거나 두 개 밑에 걸 끼면은 한 바퀴 내려 두 바퀴까지 안 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벽을 오르내리는 작업자들. 암벽 등반가도 이들만큼 많이 오르내린다. 한 발 편히 디딜 곳도 없는 수직 암벽. 중력의 법칙과 싸우는 일은 쉽지 않다. 아우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힘들죠. 이게 너무 면이 쓰니까.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비탈면을 드릴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작업자. 철망을 안반에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이들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외줄 하나. 바위 표면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시작됐다. 바위와의 사투.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각자만의 고독한 작업이 계속된다. 뭔가를 가지러 간 남자. 이 쇠막대는 안반 녹화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철근요, 핀. 이걸로 여기다 이제 안반에다 박는 거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쇠막대를 던져 올리면 작업자는 이를 받아 철망 곳곳에 박아 넣는다. 쇠막대를 바위에 박을 때도 요령이 있다. 가운데 십자가 중간에다 박아주고 또 그 십자가 옆에 그것도 그 가운데다 이렇게 박아줘야만이 튼튼해요 이게. 들리지도 않고. 철망과 암벽을 뜨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것이 관건. 매달린 건 그렇게 힘든 건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띠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힘든 건 모르는데 다리 쪽이 많이 힘들죠.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다 박다 보면 이렇게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다리 쪽이 많이 힘들어요. 항상 다리가 보였으니까 10mm 신발도 더 좀 큰 거 신잖아요. 5mm 쪽. 딱 맞으면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전력을 다해 망치질을 해야 겨우 틈을 내주는 바위. 강철 같은 바위는 그리도 고집스럽다. 풍암은 금방금방 뜨는데 여기 강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이 더 고달픈 건
고충을 하소연할 가족이 곁에 없는 것이다. 마누라도 보고 싶고 객지가 항상 나와 있을까 여름마다는. 집에 얼마나 못 들어가세요? 거의 뭐 한 달 있을 때도 있고 대중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미칠 지금 못 들어가 있어요. 집에 못 갔습니다. 윗사람이 저기 발을 타고 하다 보면 바가 움직이다 보면 그 위에 있는 돌을 건드려요. 건드리면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위험은 항상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가 조심하는 수는 없어요. 이거. 자기라는 태양열을 고스란히 받아 불판처럼 달구어진 암벽. 작업은 더욱 힘들어진다. 더 큰 문제는 점점 손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 임시방편으로 다리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지쳐가는 작업자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서 있을 힘도 없다. 이거 하루 종일 하면 손이 얼라 그래요. 막 떨어 밥 먹을 때. 끝날 것 같지 않던 하루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씨앗 반죽기계가 도착했다. 먼저 할 일은 암벽에 뿌릴 풀씨와 꽃씨를 섞는 일이다. 조기 녹화용으로만 쓰는 거죠.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꽃 같은 거는 또 향토 초종이니까 여기서 자라면서 또 잔뿌리기 때문에 그 봄면도 좀 잡아주고 비탈면도 잡아줘서 그 물싹이나 이런 걸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혼합되는 씨앗은 약 20가지. 뿌리가 많아 암벽을 잡아주는 식물과 극한의 기후를 잘 견디는 식물이 주종이다. 물탱크에 물을 받는 것으로 씨앗 반죽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믹서기 안으로 들어가는 인공 토양. 이 안에는 식물의 생육을 돕는 볏짚과 썩은 이끼, 나뭇가루, 접착제 역할을 하는 펄프 등이 들어간다. 이어서 미리 섞어둔 식물의 씨앗을 넣는데 물과 토양의 배합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배합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맞춰서 일을 한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형에 따라 배합이 달라지는데 암석이 많고 가파를수록 수분이 적어야 한다. 반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함량. 물을 조절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반죽의 질기를 그때그때 조절한다. 너무 지르면 흐르고 너무 되면 떼굴떼굴 흐르고 그러니까 그 적당히 잘 붙을게끔 반죽을 잘해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흙하고 물하고. 씨앗 반죽을 비탈면에 뿌리기 전 반죽이 지나갈 관을 꼭대기까지 연결해야 한다. 70m나 되는 높은 비탈면인 만큼 관의 길이도 늘어난다. 조립된 관을 수직으로 세워 올린 후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선으로 고정해 준다. 높게 연결된 관. 강한 압력으로 산 정상까지 흙이 분사될 것이다. 이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기계에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 문제는 심각했다. 지금 연료가 윤활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어가 들어갔는지 뭐 찌꺼기가 껐는지 그냥 찐바라가 자꾸 나고 있어요. 엔진이 힘을 이제 엔진이 부드럽게 들어가야 에어를 채워가지고 올려주는데 돌다가 말다가 막 그러니까 지금
뭐가 찌꺼기가 낀 것 같아요. 필터에. 마음은 타들어가고 아, 지금 차작거리는 게 뭐 합선된 건가? 이거 써도 되겠다. 외진 곳이라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 아, 여럿이 들어가요. 머리를 맞댔다. 이거 진짜 이제 다 되죠 이거 다. 몇 번의 손길이 거치자 이건데 다행히 기계는 기력을 되찾았다. 일회용 작업복을 입는 작업자. 이 옷 하루에 3벌 갖고도 오질라 이거. 밥 먹으러 가도 안 받아줘요. 저 옷 입고 가면. 그렇게 많이 튀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모르고 그냥 옷을 입고 했는데 식당 갔더니 뭐라고 하더라고. 취부 작업에 앞서 흙 뿌리기에 사용될 호스를 이동시키는 이들. 그 무게만도 상당해서 2명 이상 조를 이뤄야 할 정도다. 기사분한테 물 조금만 넣어달라고 해요. 분사되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사람도 날라가요. 막히면. 먼저 호스에 물을 통과시켜 속을 청소해준다. 100마력이 넘는 강력한 압력의 펌프. 사람들은 이 순간 어느 때보다 긴장한다. 드디어 뿜어져 나오는 씨앗 반죽. 순식간에 온몸은 진흙으로 뒤덮인다. 철망 위를 채워가는 씨앗 반죽. 뿌리는 것도 요령이 있다. 계속 그거 한쪽만 채우려고 계속 쏘면은 물 때문에 흘러내리니까 여기 조금 쌌다가 여기 조금 쌌다가 그다음에 물이 좀 빠진 다음에 또 쏘면은 또 흘러내려서 채우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뿌리는데 인공 토양 안에는 접착 성분이 들어있어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다. 고압으로 분사되는 호수를 발로 밟고 있는 작업자. 이유가 있다. 그 압이 너무 세갖고요. 호스가 뒤로 자꾸 밀려요 이게. 이 압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불어났다 줄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안 밀리기 위해서 밟아주는 거죠. 조심스레 다가가는 사람들. 뭔가 심상치 않다. 호스에 작은 흠을 발견했다. 이대로는 위험한데. 갑자기 터져버린 호수. 씨앗 반죽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데 예, 혹 터진 거예요 지금. 호수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급을 중단하고도 흙반죽이 계속해서 나온다. 걷다. 따야 돼 따. 결국 분리하기로 결정. 안전을 위한 선택이다. 사람이 한번 막히면 날아갈 정도예요. 우리 일하는 사람이 한번 이 호수 막혀갖고 터지면서 한번 날아가갖고 머리 다친 사람도 있어요. 머리 다쳐갖고 머리 빵꾸 나갖고 병원에 가고 입원한 사람 있죠. 한번 터지면 감당 못해요 이거. 계속된 악재에 지친 작업자들. 오늘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따뜻한 찌개와 밥 한 그릇이 오늘따라 되는 일 없는 이들의 답답한 속을 달래주는데 하루의 고생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호사처럼 느껴진다. 여기. 갑자기 무릎을 보여주는 안광규 씨. 핀 박다가 핀이 안 들어가서 힘을 팍 주고 그냥 때렸는데 다리를 때려버렸어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 속에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우리 일이 겨울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서부터 거나 4월 달까지 없으니까 전 자식도 공부 가르치려니까 되니까 놀 수는 없잖아요. 그 틈을 타서 또 해봤죠.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와, 대사도 해고 그랬어요. 와, 배우셨구나.
필요한 날의 영양제는 가족과의 통화다. 그렇지. 우리 집사람하고요. 우리 누나, 큰 누나. 아 요즘 화상통화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어우 씨. 여기 누나. 그게 뭐요? 이쁘게 하라 그래 텔레비 나온다고. 어허이, 뭐 이렇게 말해? 옥수수? 그래, 재밌게 놀아. 그래, 알았어. 미안하니까 그렇게 더 잘해주는 거죠. 왜냐면 항상 내가 집에 자주도 못 가고 가면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항상 더 잘해줘요 그냥. 최대한 잘해주고 싶어요. 다음 날 다시 취부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욱 가파른 암벽. 무거운 호스에 로프까지 메고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더욱 힘이 붙이는데. 직업병 아닌 직업병도 생겼다. 자고 있나면 그 개새끼 마냥 눈곱이 껴요 이거. 항상 그래요. 눈곱이 많이 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거름이다 보니까 뭐 이 돼지똥 같은 게 눈이 들어가면 돌리고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흙을 찔러 높이를 짐작하는 작업자들. 3kg. 더 써야 돼. 이거 한 번 나가면 보통 2cm에서 3cm 정도 돼요. 한 번 쏠 때. 그러니까 7cm 쏘니까는 3번이나 4번 쏘죠. 그거 내리는 게 있으니까. 특히 안반 지형은 토사 지형보다 서너 배 많이 뿌려준다. 손으로 입구를 막아주는 것도 그들의 비법. 아, 이게 압이 너무 세니까요. 나가면서 그냥 때려버리면 이게 그냥 흘러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을 잡아주기 때문에 흘러부는 게 없어요. 원래 암벽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뀐 비탈면.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군데군데 빈 공간에 손으로 흙을 넣어 메워 넣는 것. 미끄러운 비탈면 위, 실족의 위험은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이런 작업보다 그들이 더욱 못 견뎌야 하는 것이 있다. 몸도 몸이지만 진짜 냄새. 아유. 씻고도 나요 이거. 몸에 그러니까 배는 걸. 어우 지금도 얼굴에 많이 튀셨는데 네.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거 양호한 거예요. 지금 많이 안 튄 거예요. 우리 장기사라고 있는데요. 집에서 샤워를 딱 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애기 하나하고 아줌마가 둘이 탔더래요. 근데 그 애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어디 가서 똥 냄새나. 그 얘기 해갖고 민망하게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냄새 심해요. 씻고도. 여기서 이런 일하는 사람 집에서 다 이런 일하는 건 모르지. 말만 듣고는 모르는 거지. 맨날 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신선으로만 하는 줄 알지. 집에서 이런 거 뭐 알겠어요 이거? 아니 기절할 노릇이지.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뭐 안반 녹하니까 말 그대로 조국에게 집에서는 조국 뭐 나무 싣고 풀 싣고 그런 생각만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 또 다른 현장.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으로 그냥 두면 토사 유실의 위험이 있다. 오르는 것부터 위험천만이다. 흙이 많아 미끄러운 지형인데 그물망처럼 생긴 이것은 천연 코코넛 줄기로 만든 코아네트로 토양 침식을 막고 마른 땅에 습기를 준다. 이 안반 같은 데는 망을 치고
그렇지 않고 완전 흙인 데는 그 이제 성토한 데든가 흙 같은 데는 그냥 그 씨드를 해요. 그물망 위에 뿌려줄 씨앗 분사액을 만드는 과정. 물탱크에 무언가를 넣는 작업자. 물에 바로 녹아 없어지는 이것은 종이 펄프로 만들어진 것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다. 하이발. 수분이 없으면은 씨앗이 안 자라요. 이것이 씨앗을 덮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수분을 머금으면은 거기서 싹이 트는 거죠. 이어서 3가지 양잔디 씨앗과 3가지 토종 풀씨를 직접 물에 넣어 섞어준다. 바위 암벽 사이에 가장 싹이 잘 트는 씨앗이에요. 독특한 점은 녹색의 색소를 반드시 첨가한다는 것이다. 그냥 물로 뿌렸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뿌렸다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색소를 얻어 뿌리는 거고 자연 색소라 금방 발화돼가지고 그 색깔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씨앗과 비료, 색소 등을 혼합한 액체를 비탈면에 뿌리는 것을 시드 스프레이라 한다. 현장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작업자. 그물망이 덮인 표면 위로 분사액을 뿌려준다. 뿌리자마자 푸르게 염색되는 땅. 얼마 후면 이곳은 진짜 새싹으로 덮일 것이다. 가파른 비탈면. 실족의 위험이 따르기에 제 아무리 경력자라도 늘 긴장한다. 힘차게 분사되는 씨앗용액. 소방호스만큼 압력이 강해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고무호수가 터지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가 보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호수. 망아지처럼 날뛰기까지 하는데 이런 실랑이는 비일비재하다. 백기를 든 사람들. 호수를 갈아 끼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압이 세서 터졌어요. 속옷까지 흠뻑 젖은 작업자. 몸이 물에 젖은 솜 같다. 특히 곤혹스러운 건 염색약.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씻으면 될게요. 근데 이게 색소가 며칠은 가요. 몸에 묻은 염색약 말고도 이들을 괴롭히는 게 또 있다. 벌이 끝까지 따라온다니까요. 벌도 있어요? 예, 막 따라와요. 그 머리통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쏘이면 많은 것이고, 몰라 그 벌에 쏘이면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신경통이 좋고 그걸로 이완을 삼아야죠 뭐. 다시 재개된 작업. 숨이 턱에 차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가파른 비탈면을 바삐 오르내린다. 늘 야외에서 작업하는 이들에게 한낮의 태양은 공포의 대사. 일사병에 걸리기 일수다. 소금 엔사임제 CH라고 그거 사가지고 다녀요. 2알씩 먹거든요.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먹어도 땀을 흘리면 이제 그걸 보충해야 되니까 염분을 먹어도 그 머리 아파요. 땀은 많이 흘리고 햇빛이 워낙 뜨거워버리니까 뭐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막. 하나, 둘. 호수를 이동시킬 때도 여럿이 힘을 보태지 않고서는 힘들다. 쭉 가.
밑에 거 당겨. 밑에 거. 쌀 한 가마니보다 무겁다는 호스. 수십만 평방미터가 넘는 비탈면을 무거운 호스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일은 지옥 훈련이 따로 없다. 당기는 게 힘들죠. 왜요? 당연히 호스에 물에 차 있으니까 힘들죠. 지친 것도 잠시. 다시 힘차게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이들의 손길에 산은 다시 초록으로 무성해질 것이다. 벌써 숲을 이룬 듯 파랗게 물든 산비탈. 한바탕 전쟁은 끝나고 얼굴엔 푸른색 훈장만이 남았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 있어야 이렇게 비탈면이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그걸 갖다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더러운 부분이야. 한번 씻고 나면은 금방 사라집니다. 다른 산비탈이나 암벽 외에도 녹화 작업이 필요한 곳은 또 있다. 수해로 인해 토양이 유실된 비탈면. 복구를 위해 먼저 바위를 치우는 작업자들. 기계가 경사로를 오르지 못하기에 일일이 손으로 옮긴다. 위험한 낙석들.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날라도 끝이 없는 바위. 1시간도 안 돼 땀으로 목욕을 한다. 저기서 밀려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깎아내는 거예요. 산사태가 난 땅. 수해는 자연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이곳을 다시 푸른 숲으로 복원하려는 사람들. 먼저 무너져 내린 비탈면을 파서 골을 만든 후 특수하게 제작된 흙주머니를 벽돌처럼 쌓아 올린다. 겉으로는 평범한 흙주머니 같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배겐이처럼 생긴 특수 주머니에 흙을 담는 작업자들. 주머니의 표면에는 식물의 씨앗과 비료 등이 부착되어 이것만으로도 녹지를 만들 수 있다. 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종자가 일반 종자라는 게 이제 잔디, 양잔디 4가지 들어가는데 시공을 해놓으시고 한 열흘 해서 한 15일 정도 그 정도 해놓으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비를 맞으면은 효과가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열흘에서 보름이면 다 발화가 됩니다. 흙을 넣은 씨앗 부착 주머니를 쌓아 올린 후엔 무거운 쇠망치로 일일이 눌러주어 틈을 없앤다. 무너지지 말라고 가져주는 게. 주머니를 쌓을 때는 아래 위 방향에도 주의해야 한다. 요 마대에 씨앗이 한쪽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쪽에 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쪽에는 반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줄이 이렇게 빨간 줄이가 있어요. 예. 요 부분 표시가 씨앗이 다 들어있다는 표시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하늘로 빨간 줄이 하늘로 보게끔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빨간 줄이 있는 곳이 씨앗이 가득 부착된 표면. 이것이 위로 가야 씨앗이 잘 발화된다. 이러한 씨앗 부착 주머니 공법은 산사태 등으로 유실된 비탈면을 빠르게 푸른 숲으로 바꿔준다. 사람의 손이 안 가는 일이 없으니 밑둘린 항아리처럼 금세 바닥나는 체력.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건 흙주머니를 나르는 일. 20kg이 넘는 주머니를 수백 개씩 나르다 보면 제 아무리 체력 좋은 장정도 두 손 두 발 다 든다. 고갈된 체력. 급한 마음과는 달리 속도는 영 안 난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마대 쌓는다 그러면
그냥 흙 채워넣어서 척척 그냥 면만 안 보이게끔 그냥 쌓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눌려요. 치마가 된다고 땅이. 그러니까 그 치마되는 것도 좀 덜 되게 해가지고 다 다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난관에 부딪혔다. 흙 속에 제 모습을 감춘 바위. 조심해, 돌쳐. 머리 맞으면 이것을 없애야만 흙주머니를 쌓을 수 있는 일. 강적도 이런 강적이 없다. 무쇠보다 단단한 바위.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 한낮에 태양이 머리 위로 올 때쯤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비탈면. 그러나 한 뼘 그늘도 없는 태양 아래 이들은 점점 지쳐간다. 아유 다 젖었어. 벗으라고. 이거 벗고 이거 하나만 입어요. 그게 나을란가? 딱 그 난방 자리만. 농띠 부리는 사람이 옷은 더 버린다고. 아유, 묻었잖아. 응? 저 조금 있으면 체력 달려갖고 몸을 안 해야지. 몸을 안아야 돼? 응. 애기 다루듯이. 응. 늘 지붕 없는 식당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사람들.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콩국수와 냉면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목구멍에 온다 얼어. 이거라도 먹어야 음식인데.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 뭔가를 발견한 작업자. 저만하게 이제 올라오잖아. 빼꼼히 고개를 내민 반가운 손님. 이게 쌀이거든, 이게 쌀이. 비가 왔기 때문일까 어제 시공을 끝낸 곳에서 때이른 새싹이 올라왔다. 기분이야 좋죠. 우리가 시공해놓고 잘 올라오면. 이런 기분으로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 단 한 단 힘쓴 만큼 위로 올라오는 비탈면 녹화 작업. 점점 더 고지는 가까워오고 작업의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 한 번 작업에 몇 킬로그램씩 몸무게가 빠지는 극한의 작업 현장.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지쳐가는 사람. 이게 노동의 대가라는 땀이지, 이게 노동의 대가.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된다는 게 무너지지 않고 그런 거에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지. 이게 땀을 또 흘림으로 인해서 또 가족이 좀 편해진다면은 또 흘려야 되고. 무너진 산비탈이 모두 복구됐다. 녹화라는 건 땀 흘린 만큼 한 계단 한 계단, 이것도 계단식으로 올라오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땀을 흘려서 결론적으로 정상까지 올라왔을 때,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이 한 단 한 단 올라올 때가 전부 그냥 땀 한 방울 두 방울씩 더 흘렸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신들의 땀을 거름삼아 비탈면에 녹색의 온기를 불어넣는 그들. 그들은 오늘도 땅 위에 작은 기적을 심는다.